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 시대였습니다. 경제 성장은 비약적으로 했지만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 5%가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가져갔으니 미국 국민들은 구매력을 잃어버렸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며 마피아들 같은 갱스터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으니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 같은 누군가 영웅을 원했습니다. 바로 이때 1932년 미국의 작가 제리 시걸과 캐나다 출신 만화가 조 슈스터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외계에서 고향 행성이 노쇠돼서 파괴되려 하자 한 과학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우주선에 실어 지구로 보내고 지구에서 자란 이 외계인이 성장해 영웅이 되는 이야기로 미국의 최초 히어로물의 시작이며 미국을 상징하면서 구하기도 하는 캐릭터인 슈퍼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컬러만 봐도 딱 미국의 성조기 조합이니까요. 그리고 이 슈퍼맨은 1938년 디텍티브 코믹스, 그러니까 지금의 DC 코믹스에 발리게 되며 제대로 알려지고 활약하게 됩니다. 총알보다 빠르고 기관차보다 힘이 세며 높은 건물도 한 번에 뛰어넘는 강철의 사나이라는 문구로 활약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처음엔 훨씬 인간적이었다고도 하죠. 대포에 맞으면 부상을 입는다던가 속도는 기차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였으며 하늘을 날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경쟁사인 마블에서 센 캐릭터들이 넘쳐나자 이들보다 강한 상대로 묘사하려다 보니 지금의 슈퍼파워를 갖게 됐다고 하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슈퍼맨의 이름도 텔레파시 초능력을 가진 대머리 악당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슈퍼맨의 지배에서 시작된 거였으니 사실 슈퍼맨은 지금의 슈퍼맨 클라크 켄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악당을 말하는 거였답니다. 어찌됐든 DC의 슈퍼맨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고 그래서 DC에선 다른 히어로를 추가해보고자 했습니다. 대신 슈퍼맨이 워낙 비현실적인 초인이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인간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보고자 했죠. 그래서 슈퍼맨과 반대되는 여러 조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초능력이 없으니 대신 돈으로 초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재력으로 만드는 과학기술과 똑똑한 지능, 무술 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슈퍼맨이 밝은 대낮에 활동하니 반대로 밤에 활약하는 히어로. 그렇게 1939년 DC에서 박쥐 모양의 가면을 쓴 배트맨이 만화가 밥 케인과 작가 빌 핑거의 손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밤에 활약해야 하니 스토리부터 어릴 때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강한 육체와 정신력으로 범죄와 맞서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며 어릴 때 자신의 공포의 상징이었던 박쥐를 형상화한 슈트를 입고 싸운다는 설정의 어두운 다크 히어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애초의 등장부터 배트맨은 히어로보단 일련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사리탐정으로 활약을 시작했고 그렇게 평소엔 성공한 기업인이자 바람둥이면서 밤엔 범죄 조직을 소탕하며 활약하는 브루스 웨인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했는데 이런 캐릭터의 이중성은 괴걸조로에서 따왔다고 하며 배트맨 슈트 의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DC의 두 번째 간판 캐릭터가 탄생했을 때 1939년 세계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2차 세계대전. 전쟁의 불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도 참전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주적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독일과 나치였죠. 이 시기 18살의 타임리 코믹스에서 일을 하던 한 소녀는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면서 20살의 소녀는 징집 대상이 되었고 통신부대에 입대하며 참전 용사가 되고 그의 코믹스 이력 때문에 파병은 가지 않고 주로 교육 영상의 각본을 쓰는 일을 했는데 그가 바로 스탠리 마틴 리버, 그러니까 필명 스탠리로 더 유명한 마블 유니버스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블의 전 이름이 바로 타임리 코믹스였던 거고요. 그렇게 1941년 그가 스토리 작가로 참여해 만들어낸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였으니 이름부터 미국 대장답게 미국의 성조기를 상징하는 슈트를 입고 슈퍼솔저 혈청을 맞고 무기로 대신 쓸 수 있는 부서지지 않는 방패를 들고 싸우며 그렇게 나치들을 두들겨 패며 활약하게 돼서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최초의 캡틴 아메리카는 만화가인 조 사이먼과 제 커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스탠리는 스토리 작가로 활약하며 이후에도 그의 손에서 스파이더맨, 엑스맨,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등 지금의 거의 모든 인기 마블 캐릭터들이 그의 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같은 시기 또 하나의 위대한 캐릭터가 태어났죠. 바로 걸크러쉬의 원조 여성 히어로 원더우먼이었습니다. 이 원더우먼은 만화가가 아니라 한 남성학자가 만들어냈으니 그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심리학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 줄여서 마스턴 박사였습니다. 이 마스턴은 심리학자이자 변호사, 발명가의 작가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괴짜이자 페미니스트였으니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당시에 대학에 거의 안 다니던 여성들이 많던 시기 학사, 석사, 법학학위까지 받았던 인텔리였고 그의 제자이자 내연녀였던 여성 번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페미니스트 마가렛 생어의 조카였으며 결혼 반지 대신 원더우먼처럼 금속 팔찌를 끼고 다녔다는데 이 아이디어가 원더우먼에 그대로 적용됐으며 놀랍게도 마스턴과 아내, 내연녀까지 이들은 무려 한 지붕에서 네 자식을 키우며 같이 살았다고 하죠. 이들의 영향과 아이디어로 고대 그리스의 여가 장제 이상 국가였던 아마존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강인한 육체와 현명한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성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거짓말 탐지기처럼 원더우먼은 진실을 감지하는 무기인 진실의 올가미를 장착하게 되죠. 마스터는 대학생 시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으니 글 쓰는데 경험이 있었고 심리학자로서 DC 코믹스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만화책이야말로 대중에게 심리학적인 선전물로 최적이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슈퍼히어로이자 여성이 세상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내걸었으며 그렇게 탄생한 원더우먼은 최초의 여성 히어로는 아니지만 이만큼 대중적 성공을 거둔 여성 히어로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DC의 슈퍼맨, 배트맨과 함께 빅3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까지 엄청난 수의 히어로들이 탄생하게 됐고 이 시기를 골든 에이지라고 부르게 됐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절대 악이 사라지면서 히어로의 인기도 시들게 됐고 이때부터 DC와 마블은 새로운 방식으로 캐릭터를 창조하게 됩니다. 골든 에이지 시대가 가고 히어로도 인간입니다를 표방한 실버 에이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죠. 그동안은 시대가 원하던 히어로를 만들어냈다면 이젠 생각지도 않은 사건에 휘말려 타의적으로 히어로가 되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으니 그 시작은 1949년에 잠깐 나왔다가 1956년 리부트되며 재창조됐던 DC 코믹스의 플래시였습니다. 플래시는 실험 중에 잘못해서 약품을 뒤집어 쓰고 벼락을 맞게 되는 사고로 인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갖는 능력을 얻게 되며 활약하고 인기를 얻으며 실버 에이지 시대의 포문을 열었고 이런 흐름 속에 1961년 우주 탐사 중에 우주 방사선에 쏘여 돌연변이가 되며 능력을 얻게 되는 최초의 팀업 히어로 집단인 판타스틱 포도 스탠리와 잭 커비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그닥이지만 미국과 마블에서의 인기는 생각보다 엄청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로 나와서 맨날 망해도 벌써 4번째나 만들어지는 거겠고요. 다시 1년 뒤 1962년 실버 에이지의 대표 캐릭터가 탄생했으니 바로 당신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자신의 벽에 붙어있던 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스탠리는 만화가였던 스티브 디코와 함께 방사능 거미에 물려 거미의 신체 능력을 얻게 된 10대 청년 피터 파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기존의 히어로들과 너무나 달랐죠. 주인공인데 아주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 없고 소심하고 괴짜스러운 10대 고등학생이었으니 이는 슈퍼히어로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고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10대에게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일에 집중했다고 스탠리가 말했는데 이런 점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 속에 이렇게 특이한 히어로들이 성공하니 1963년 스탠리는 이번엔 사업가 슈퍼히어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고 바람둥이지만 고통스러운 비밀을 가진 캐릭터면서 발명가이자 괴짜인 하이테크 히어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한 토니 스타크가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콩들의 부비 트랩으로 인해 심장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원자로 슈트를 만들어 입고 활약하게 된다는 아이언맨이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더욱이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이런 동서냉전이 최고조였어서 미국인들의 소련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하기도 했으니 미국의 높은 기술력으로 소련에 맞서 미국을 수호하는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 탄생하고 발전해 나가며 90주년을 넘긴 히어로들, 앞으로도 어떤 히어로가 새롭게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